당신은 왜 늘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걸까? 분명히 상황은 바뀌었고 사람도 달라졌는데 감정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분노와 슬픔이 엉겨붙은 내면의 구덩이에서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다.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일만 없었으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칼을 윤군 조용히 묻는다. 당신이 부정하는 그림자가 진짜 당신 아닐까? 지금껏 당신을 무너뜨린 것도, 매번 같은 패턴으로 상처받게 한 것도 어쩌면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안에 또 다른 당신일지 모른다. 그림자는 억눌린 욕망의 파편들이다. 사랑받고 싶은 갈망, 강해지고 싶은 열망, 인정받고 싶은 애절함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식의 지하실에 쑤셔 넣어진 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로운 이빨로 성장한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노려 그림자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위장해 나타난다. 그 사람은 거울처럼 당신의 미움을, 분노를, 열등감을 모조리 비춰내며 도발한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그 일이 문제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무의식 속 아직 말 걸지 못한 나다. 당신은 이제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 미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감정인가? 분노의 뿌리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당신은 결국 자신이 부정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모습은 어쩌면 이기적이고, 어쩌면 나약하며, 어쩌면 모든 걸 다 가진 척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당신을 진짜로 이해하게 해준다. 융은 말한다. 당신의 무의식을 인식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타인이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보라. 그 조각은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통합시키고 자유롭게 한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어둠을 마주할 만큼 용감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고통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진짜 범인을 향해 빛을 비출 차례다. 그녀는 조용히 거울을 바라본다. 피곤한 눈동자, 처진 어깨. 그녀는 어제도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무시, 그 사람의 무관심.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제 이런 감정이 익숙하다. 마치 어릴 적 들었던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라는 말처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을 잡아당긴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낀다. 왜 늘 자신이 참아야 하고 왜 늘 자신이 상처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그녀의 내면에는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비난받지 않기 위해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녀의 기대를 배신했고 그녀는 그 배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칼 융은 이런 상태를 투사라고 부른다. 자신이 인정하지 못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심리적 방어. 그녀가 싫어했던 그 사람의 차가움은 사실 그녀가 억눌러온 냉정함이었다. 그녀가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의 말은 사실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늘 해오던 말이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분노와 원망 속에 자신의 목소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게 된다. 지금껏 외면해온 감정들은 그저 인정받고 싶어 했던 자기 자신이었다. 분노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외치는 절규였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혐오하는 사람 속에는 당신이 부정해온 무언가가 숨어 있다. 그 사람을 없애고 싶다는 충동은 사실 당신 안의 한 조각을 없애고 싶은 충동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삶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이상 남을 탓하지 말고 그 감정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다.
당신은 감정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두려워 말라. 당신의 어둠은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받지 못한 당신의 일부일 뿐이다. 이제 그 그림자에게 손을 내밀 차례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소란스러워진다. 모두 잠든 고요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만은 끝없이 떠들고 있다. 그 말이 다시 떠오른다.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그런 일로 왜 그렇게 반응하니? 너 때문이야. 이 말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녀를 붙잡고 흔드는 사슬이다. 그녀는 생각한다. 정말 내가 문제였을까? 그러나 이 질문은 곧 나는 왜 항상 잘못된 사람으로 느껴질까? 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바뀐다. 칼융은 말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이 외면한 모든 것을 저장한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수많은 억압된 감정들이 살고 있었다. 그 감정들은 언어가 되지 못한 채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었다. 그녀는 남을 탓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벌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감각이었다. 모든 감정은 원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찾는다. 하지만 그 감정은 처음부터 외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녀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치심을 남의 무시에서 끄집어냈고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무력감을 남의 비판에서 확인했다. 감정은 거울이다. 우리가 반응하는 대상은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다. 그래서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다. 그녀는 이제 남을 탓하는데 지쳤다. 비난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달라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불안해. 나는 버려질까봐 두려워. 이 고백들은 비로소 그녀를 인간답게 만든다. 당신도 그 감정을 인정해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남을 탓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그 탓의 방향을 자기 내면으로 돌리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불안정한 공기의 무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부모의 기대와 실망,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탓하던 목소리. 조용히 좀 해라. 너 때문에 분위기가 망쳤잖아. 그렇게 해서 누가 널 좋아하겠니? 이 말들은 더 이상 말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격 일부가 되었고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늘 의식하게 만들었다. 칼융은 그림자라고 불렀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자아의 일부분, 그러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진실한 얼굴. 그녀는 평생 동안 그 그림자를 외면하며 살았다. 착한 딸, 좋은 친구, 이해심 많은 연인. 그러나 진심으로 원하는 말은 늘 가슴속에서만 맴돌았다. 그만해. 나도 힘들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타인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은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남을 탓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감정이 있었다. 그 감정은 타인에게 투사되었다. 상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심지어 침묵조차 비난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방어했다. 그리고 공격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은 자기 그림자가 일으킨 울음이었다. 심리학은 말한다. 가장 강한 분노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온다고.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진짜로 만든 장본인일까? 혹은 당신이 오래전부터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이 그를 통해 깨어났을 뿐일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탓이라는 방패를 들지만 결국 그 방패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녀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변해야 관계도 세상도 달라진다는 것을. 그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사과하거나 상황이 나아져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자신의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품을 수 있을 때 그녀는 진정한 자신이 된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하지만 그곳에 비친 얼굴은 진짜 자신이 아니었다. 포장된 미소, 습관처럼 끄덕이는 고개, 상대를 편하게 하기 위한 말들. 그녀는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자신답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타인을 탓하면 잠시 편해진다. 그러나 그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한 채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방식일 뿐이었다. 칼융은 말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은 운명처럼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당신이 억누른 감정, 감춰온 상처, 마주하지 않은 그림자는 결국 당신의 선택을 조종한다. 그녀는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 왜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이 가진 내면의 인식이 당신의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 믿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 믿음이 상대에게 힘을 넘겨주었고 자신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 모든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그림자의 춤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어릴 적 경험에서 만들어진 작고 외로운 내면의 아이였다. 그 아이는 묻는다. 왜 아무도 내 감정을 들어주지 않았지?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했을까? 내가 화내면 나쁜 아이가 되는 걸까? 이 질문을 무시하면 그 아이는 점점 분노하고 불안해지며 관계 속에서 폭발한다. 당신은 지금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녀는 어느 날 눈물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를 들어줄게. 그 순간 감정은 폭풍처럼 밀려왔지만 그 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 있었다.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면 당장은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는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 감정을 탓하지 마라. 그 감정은 당신의 가장 진실한 이야기이자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녀는 점점 더 명확히 느꼈다. 문제는 언제나 바깥이 아니었다. 외부의 행동은 단지 거울이었고 그 거울 속에 비친 건 자신이 숨기고 싶은 감정들이었다. 칼융은 말했다. 내면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부의 적으로 나타난다. 그녀가 미워한 사람들, 불공평하게 느꼈던 상황들, 다 지나고 보면 그녀가 억눌렀던 감정과 같았다. 분노를 싫어한 이유는 자신도 분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질투를 부정한 이유는 자신이 비교당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번 착한 사람의 역할을 선택했다.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사람. 그러나 그 안에는 터지지 못한 감정의 마그마가 조용히 끓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아무런 경고 없이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 터져버렸다.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상대방을 탓하는가? 그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진짜 고통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나 자신을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 너는 충분해. 그 감정은 정당해. 화를 내도 괜찮아. 그 공백 속에 타인의 말이 들어왔고 그 말이 그녀의 진실을 지워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다. 자신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분노 속에 숨겨진 진짜 필요를 바라본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자신을 짓누르지 않는다. 그녀는 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바뀐다.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은 어쩌면 자신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이기심, 그녀가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그림자가 자신 안에도 숨겨져 있었다. 칼융은 경고한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그림자는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의 관계에 끝없이 빠져든다. 처음엔 전혀 몰랐던 얼굴들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게 아픈 기억을 닮아간다. 그녀도 그랬다. 자신을 무시하는 상사, 자신을 외면하는 연인, 자신을 조종하려는 가족. 다 다른 얼굴인데 느낌은 언제나 같았다. 그것은 반복되는 드라마였다. 주인공은 다르지만 대본은 똑같은 이야기. 그녀는 피해자였다. 언제나 이해받지 못하고 항상 혼자 남겨지는 사람.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패턴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 모든 장면의 공통점은 나였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 가해자를 바라보았다. 그 가해자는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과거의 고통을 재현하는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말없이 행동했다. 넌 사랑받을 자격 없어. 넌 항상 버림받을 거야. 넌 약해. 그 말들이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온 시간들, 그것이 그녀를 같은 고통 속에 가두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말한다. 그건 내 진실이 아니야. 그녀는 그 그림자를 몰아내는 대신 마주하고 껴안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이해해. 네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린 그만 반복하자.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자유롭다. 상대를 탓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벌하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이다. 그녀는 다시 그 골목을 지났다. 어린 시절 무기력하게 침묵해야 했던 그 순간이 공기의 냄새만으로도 떠올랐다. 마치 시간은 하나의 감정으로 응축된 듯 했다. 괜찮아 라고 말했던 그때 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기에 그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몸 안에 저장되었다. 숨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눈길 하나까지도 두려움으로 코딩되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분노란 지금의 사건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언어임을. 그래서 그녀는 자꾸 화를 냈고 그것으로 관계를 부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상대일까, 세상일까, 아니면 그때 말하지 못한 그 자신에게일까. 칼융은 말했다. 당신이 외부에 투사한 감정은 결국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녀는 멈췄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내 감정을 얼마나 오래 오해해왔을까? 감정은 나쁘지 않다. 그것은 메시지다. 들어달라는 내면의 신호다. 그녀는 서서히 배워갔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숨을 쉬는 법, 눈물을 흘리기 전에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묻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처벌하지 않는 법. 그녀는 이제 안다. 과거의 상처는 변명이나 무기가 아니라 이해와 성숙의 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분노를 이해하고 그 아래 숨어있던 슬픔과 두려움을 마주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녀를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처럼 상처받은 존재들로. 그녀는 용서를 배우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를 배웠다. 그리고 그 이해는 그녀를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각하고 있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그는 늘 괜찮은 척했다. 웃었고 배려했고 침묵했다. 모두를 이해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방어였고 그의 친절은 두려움이었다. 거절당할까봐, 버려질까봐. 그래서 그는 모든 잘못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돌렸다. 그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세상이 이기적이라서 그래. 운이 나빠서 그래.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던졌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칼융은 말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그림자는 항상 우리 삶을 조종한다. 그는 어느 날 깨달았다. 그토록 미워했던 상사는 어릴 적 자신을 조롱하던 아버지의 얼굴과 같았다. 그토록 피하던 여자는 자신을 떠나간 어머니의 그림자였다. 그는 화가 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울고 싶었다.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왜 그토록 오래 스스로를 외면했는지. 그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기억과 관계 맺는 방식은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자신 안의 어린아이를 처음으로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외부의 적들은 그 의미를 잃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책임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어떤 감정을 따를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와 대화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진짜 자유였다. 그녀는 늘 조용했다. 질문을 받아도 웃음으로 넘겼고, 상처받아도 그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상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외로움이었다. 그녀는 늘 정답을 찾아야 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신뢰란 어떤 모습인지.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치 못한 배신과 끊임없는 비교였다.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해? 왜 나는 늘 선택받지 못하지? 그녀는 그 이유를 타인의 부족함에서 찾았다.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들은 나를 질투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멈춰섰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그들 때문이기만 할까? 칼융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겪는 문제는 세상이 아닌 당신 내면의 분열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마음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는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 다른 하나는 실망당할까 두려워 모든 것을 조종하려는 어른. 이 두 자아는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외부의 누군가를 향한 비난으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그 두 자아를 하나의 대화로 연결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대답을 주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순간 비로소 감정은 명확해졌다. 그녀는 이제 타인의 반응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녀는 거절당해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실망해도 모든 것을 부셔버리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어른이 된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과거의 장면을 자주 되새겼다. 자신이 무시당하던 순간들, 사랑을 갈구해도 돌아오지 않던 밤들. 그녀는 그 기억들을 상자 속에 꼭꼭 감춰두었다. 괜찮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매일 울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보기로 했다. 처음엔 손이 떨렸고 펜이 종이 위에 멈췄다. 하지만 한 줄 또 한 줄 써 내려가다 보니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외로웠어. 나는 누군가의 전부이고 싶었어. 나는 나 스스로를 이해받고 싶었어.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 모든 말을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타인을 비난했던 이유는 내면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였음을. 칼융은 말했다. 당신이 바깥에서 보는 적은 사실 당신 내면의 그림자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워했던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이 억눌렀던 감정의 반영이었다.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질투, 자신의 두려움이 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꾸만 자신을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감정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무엇이 너를 아프게 했니?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마음은 차분히 풀리기 시작했다. 감정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원했다. 부정이 아니라 존중받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감정을 안아주며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바뀌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빛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다. 이제는 변명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방어할 이유도 남을 설득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변화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한다. 넌 왜 그렇게 바뀌었어?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 침묵 선택이 이미 충분한 답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여기에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아야 할 감정은 무엇인가? 그 질문들은 그녀를 고요하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놓았다. 칼융은 말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녀는 마침내 알았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았다. 진짜 적은 자신이 만든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는 당신의 일부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어둠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녀는 그 사실을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진 끝에 마침내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안다. 분노는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고 질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비난은 상처받은 자존감의 외침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오랫동안 말 걸어오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를 들어줄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이제 그녀는 자유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녀는 달라졌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진짜로 치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의식의 수감자가 아니었다. 감정을 무기처럼 휘두르던 과거의 자신에게 이제는 조용히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너를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게. 그녀는 외면했던 감정을 하나씩 끌어안았다. 무난 분노, 수치심, 질투 모두가 존재 이유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들이 내면의 부정된 부분들이며 인정받기를 기다려온 내면의 목소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칼융은 말했다.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그 그림자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마주했다. 그림자를, 두려움 속의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게 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는다. 세상 탓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안다. 내면의 현실이 외부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은가? 비난은 쉽다. 책임은 무겁다.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힘을 갖는다. 누군가를 탓하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권한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그녀는 그 진실을 알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희생자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선택했다. 고통을 마주함을, 그리고 성장함을. 이제 그녀는 알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창조자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녀의 오늘을 바꾸는 선언이었다. 당신도 그 선언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끝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이 진짜 세계를 바꾸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제 안다. 모든 비난의 뿌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가 외면했던 상처, 그녀가 감추려 했던 불안, 그녀가 미워했던 모습들 모두가 그녀 자신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 투사는 결국 자신을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자신의 힘을 잃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그 투사의 고리를 끊는다. 그리고 진짜 힘을 되찾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안다. 자신의 그림자를 껴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도 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당신도 알고 있다. 어떤 행동은 단지 방어일 뿐이라는 것을. 어떤 감정은 당신이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 투사된 것임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림자를 외면하지 말라.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림자는 당신을 완성시킨다. 칼융은 말한다. 그림자를 껴안을 때 인간은 전체가 된다. 그녀는 이제 전체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인정을, 사랑을, 가치를,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느낀다. 그것은 조용한 확신이며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한다. 사랑을, 하지만 의존하지 않는다. 연결을, 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걷는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 한 줄의 진실이 여운처럼 남는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 여자는 타인을 탓하지 않는다. 그녀는 선택한다.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당신의 현재 상태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이 여정은 이제 당신의 것이기도 하니까요.